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홍준표의 오락가락, 홍준표의 왔다리 갔다리 행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홍준표란 사람이 이렇게까지 또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건 또 알고 있습니다만,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래도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이 국내힘에서 주요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이고, 또 그 지지율,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 지지율, 과연 그게 정말 실제일까? 의미가 있을까?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를 거쳐서 나온 결론일까?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한 반대 증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정말 순수하게 인용을 한다고 하면, 홍준표는,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지지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본선 경쟁력을, 이렇게, 보증한다. 이런 정도의 지지율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홍준표가 오늘 그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누구에 대한 탄핵을 한다는 겁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한다는 그 집회였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경찰 추산 5만 2천 명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경찰 추산이라는 건 정말 이 보수적으로 계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 추산으로 5만 2천이라고 한다면 이 좌파식 계산을 하면 거의 한 100만 명 모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집회 주최 측의 주장으로 따르면 경찰 추산만 5만 2천이면 집회 주최 측에서는 보통 그걸 갖다가 한 20만, 30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좌파에서는 한 100만, 200만 얘기를 할 텐데 그렇습니다. 그 항공 사진을 보면 정말 그 동대구역 광장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동대구역 광장, 그 대구시장이 누굽니까? 바로 홍준표입니다. 이 홍준표가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서 자기가 참석을 해가지고 이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해야 될 텐데, 하고 싶은데 라는 취지의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 페이스북 글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서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싶은데 간다면 무고연대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발할 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무고연대라는 게 그러니까 대구 지역의 참여연대 지부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 대구연대, 대구 참여연대 여기에서 이 홍준표 시장 이걸 갖다가 이제 명태균 의혹으로 고발을 하고, 그래서 이 홍준표가 이 대구 참여연대 이걸 상당히 신경 쓰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정치 성향의 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어떤 연설을 한다. 이게 과연 이 공직자로서, 이게 과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행위입니까? 일단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그냥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홍준표가 여기서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체 홍준표는 실상을 뭘 알고 있길래 연설한다는 얘기입니까? 홍준표는 지금 탄핵 반대 집회의 최일선에서 이제 탄핵 반대 투사 전사가 되겠다는 그런 커밍아웃 선언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 글귀를 보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들 홍준표가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미 나는 대선에 나중에 문제될 것 같아서 부모 묘도 다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다 했고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 인터뷰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은 용병이었고, 용병이 검사 정치만 했고, 국정 운영을 제대로 국정다운 국정을 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고 해도 국민한테 심판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그 인터뷰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으로 혼돈 상태에 빠질 것 같지만 이런 상황을 수습하고 대선에 나갈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거 홍준표 인터뷰였습니다. 홍준표 인터뷰에서 홍준표가 자기가 이런저런 평가를 해대면서 자기가 이제 대선에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상황을 수습하고 대선에 나갈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 이거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수 진영을 다시 일으켜 세울 희망이 있다는 것, 누가 보수 진영을 다시 일으켜 세울 적임자라고 지금 자화자찬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홍준표가 그런 얘기를 하고 계속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도나 좌파들에게도 나라를 바로 세울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잘 정리해서 널리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인터뷰 말미에 홍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윤석열 탄핵 때도 희망은 있다. 윤석열 탄핵 때도 나 홍준표가 대선에 나가서 이 나라를, 이 보수 진영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홍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뒤에 정말 곧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처럼, 윤석열 탄핵은 아주 기정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끔 그렇게 들리는 그런 주장들을, 그런 언행들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준표가 오늘은 탄핵 반대 집회 가서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드는 의문은 홍준표가 대체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전 준비 과정에 대해서 대체 뭘 안다고, 또는 그 계엄 선포 과정에 대해서 또 뭘 안다고, 또는 그 계엄 선포 이후에 계엄 작전 시행 과정에 대해서 대체 뭘 안다고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냐 그 말입니다. 아, 대체 뭘 안다고 연설을 하냐? 정말 연설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홍준표는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에 했던 얘기가 있는데 지금 와선 자기가 무슨 마치 전광훈인 것처럼, 자기가 무슨 전환기인 것처럼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앉아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홍준표는 뭐 하려고 조기 대선 준비를 한다는 취지의 그런 식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오해를 살리는, 그런 오해를 자초하는 얘기들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탄핵, 요 사태, 이런 과정에서 각종 뉴스가 쏟아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물론 가짜뉴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홍준표가 불과 얼마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단적으로 딱 하나만 꼽아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홍준표가 12월 14일 날, 2024년 12월 14일 무슨 날이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일이었습니다. 그날 홍준표가 자기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 이제 나라 혼란을 더 초래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으로 이제 그만 들어가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들어가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어디 뭐 관저에 들어가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대통령직을 내려놓으라, 퇴진해라, 사퇴해라, 요 소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동대구역광장에서 내가 가서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했어야 되는데 라고 했던 홍준표가 불과 두 달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그만둬라, 국민의 명령으로 그만두라고 해라, 요런 제안을 했다 그 말입니다. 또 그 뒤에 뭐라 그랬냐? 여야가 타협해서 질서 있는 퇴진으로 마무리 짓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질서 있는 퇴진에 객체는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뭐 내려와라, 퇴진해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싶었다. 대구 참여연대 때문에 내가 못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같은 사람이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입장이 또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 홍준표가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 그랬냐?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 운영은 검사 정치였고 거칠었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급기야 비상계엄 사태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선출했으니 이제는 그만 물러가라고 하면 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우리 국민이 애초에 잘못 선출했고 윤석열 대통령 잘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직 이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여야가 타협해서 질서 있는 퇴진하라고 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체 홍준표가 알고 있는 실상이란 건 뭡니까? 12월 14일 날은 그 실상을 몰랐는데 그 한 두 달 사이에 홍준표가 새롭게 습득한, 정말 우리 국민들은 정말 모르는, 정말 이 경천 동지할 만한, 정말 이 윤석열 계엄 선포, 이 탄핵 사태의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기할 수 있는 그런 실상을 홍준표는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홍준표가 그런 실상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홍준표가 지금까지 그런 비밀을 입을 꼭꼭 쌓아내면서 간직하고 있을 그런 성품의,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참 홍준표는 그 속이 너무나도 투명하다. 우리가 그 일본 사람들을 말할 때 이 속내와 이 거칠애라고 그런가? 그게 좀 다르다. 그러니까 혼내, 다테마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인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속마음이, 자기의 속내가, 자기의 어떤 그 심산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보이는 거는 또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이 겉에 보이는 모습이 진심인 것처럼, 진심인 것처럼 이 국민들을 이렇게 갖다가 뭐랄까, 속인다고 하긴 그렇고,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홍준표라는 사람은 그런 능력은 없는 것 같다. 홍준표라는 사람은 자기의 속내가 너무나도 투명하게 보이는 사람이다. 홍준표가 지금 와서 왜 탄핵 반대 투사가
되는 것처럼, 될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김문수의 부상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문수의 부상이 왜 홍준표를 긴장하게 만듭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홍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다가 이 계엄 사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용병을 잘못 뽑았다. 저 용병 때문에 우리가 망한 것이지, 아니 우리가 망한 게 아니라 저 용병이 망한 것이지 우리 보수가 망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탄핵되든 윤석열이 퇴진하든지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저 용병이 그냥 잘못한 거고 용병이 물러나는 거고 용병이 퇴출되는 것이다. 우리 보수 진영은 나 홍준표가 이렇게 세우면 된다. 나 홍준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은 조기 대선에 나갈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트럼프 취임식에 차기 대선 주자로서 어쩌고 자기가 가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김문수가 부상을 하는 겁니다. 김문수가 국내의 어떤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해야 될까? 좋게 말하면 좀 나쁘게 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이런 것들이 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옹호하고 있는 그 국내의 지지층,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국내에서 지금 1등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홍준표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홍준표는 애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불과 2달 전에는 윤석열 물러나, 윤석열 국내 명령으로 퇴진하라고 해라, 윤석열 여야가 타협해서 질서 있는 퇴진하라고 해라. 여러분들 한동훈 대표가 애초에 말했던 질서 있는 퇴진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하야하라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홍준표의 질서 있는 퇴진이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홍준표는 한동훈한테 배신자, 한동훈도 용병. 그러니까 이 윤석열, 한동훈 이 두 용병만 없어지면 대한민국 보수 진영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고 나 홍준표가 나가면 다시 희망을 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동대구역 광장에서 탄핵 반대의 신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대다수 국민 지지층들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홍준표라는 사람을 놓고 정말 연설을 하고 앉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나 이 홍준표는 정말 오락가락이 너무나도 심하다. 정치인이라는 거는 정말 자기의 어떤 소신이 있어야 되고 지조가 있어야 되고 그 생각이 설사 틀리다고 하더라도 그걸 밀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추진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홍준표한테서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발견하기가 정말 어렵다. 관찰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여러분들 국내외 경선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경선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홍준표가 대구에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대구 자기가 2021년 대선 경선에서 당심에서 졌다. 그러니까 나는 당심을 잡아야 된다. 나 홍준표 여론조사 민심에서 내가 앞섰다. 어마어마하게 앞섰다. 당심에서 졌는데 그럼 당심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TK 이 보수 진영의 핵심, 이 보수 진영의 기반, 텃밭인 저 TK 가서 내가 동남풍을 일으켜야 되겠다.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을 내가 장악하고 그 민심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국내의 대선 경선을 뚫고 내가 대선 본선 가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이런 계산으로 저 대구시장 내려간 겁니다. 근데 저 대구에서도 별로 시원치 않고 심지어 이제 국내의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해야 될까? 국내에서 가장 이 보수 성향이 강한 그 지지층이라고 해야 될까? 그 지지층에서 홍준표가 대안이 아니라 김문수로 대안이 부상하니까 저 홍준표가 애가 닳고 홍준표가 그동안은 조기 대선 막 이렇게 운하고 앉아있다가 지금 와서는 윤석열 지킴이 윤석열 도움이 뭐 이렇게 자처를 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이 설득력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든지 지지하지 않든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그런 걸 떠나서 이 홍준표의 오락가락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아마 동의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공감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홍준표가 국내의 대통령감이다.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홍준표는 이제 그만 다른 계산을 좀 했으면 좋겠다. 홍준표는 이제 정말로 대구시정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제 여식이 태어났다고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축하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또 제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남겨주실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그 어떤 때보다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퍼블릭 오피니언님 그리고 우민맘님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이틀 전에 그리고 하루 전에
해주셨는데 오늘 좀 뒤늦게 이렇게 또 말씀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매일매일 방송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가급적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이렇게 화면상으로나마 만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영상 신청과 채널 구독을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